미국의 제약이론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소주제로서 달러를 찍어내고 풀어대도 달러의 강세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개인적인 스스로의 질문을 답을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자 매경 이유섭 기자와 박윤구 기자의 공동 보도 내용인데요. 기업 55% 목표이익 달성 불가능, 경영전략 확 뜯어고친다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기업 CFO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 70% 정도는 매출은 늘어나지만 과반이 영업의 감소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CFO들은 악재란 악재 다 터져서 경영전략 변경 사유도 복합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얘기고요. 기업 대출 8월까지 80조가 증가했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 매경에서 그래프로 그린 걸 보면은 영업이익의 그 변화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44.8% 정도 설문업체에서, 그 다음에 감소한 것은 55.2%. 그러니까 여기 기업 55%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그 국제 원자재 가격 그 상승 속에서 그래도 그 44.8%는 그 선전을 하고 있고 55% 이상은 그 영업이익이 그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또는 적자난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또 매출은 인플레 영향이라서 그런지 몰라지만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의해 가지고 또 뭐 수출도 많이 됐다고 하지만은 매출이 그 70.1% 증가는 했는데 감소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이 증가하고 또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워낙 그 강달러에 의해 가지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경영 전략 그 수정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여기 표기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 죄송합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강세, 원화 약화, 뭐 이런 그 5가지 이유들을 좀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비책은 뭐냐? 비상경영책은 추가 유동성 확보, 투자 취소 유보, 조직 개편, 생산량 조정, 임금 동결 및 비용 감축. 그런데 뭐 우리가 옛날에 그 직장 생활 해 봤을 때 조직 개편이라든가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는 해고와 동의어로 우리는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경험 세대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생산량 조정인데 이게 이제 저는 그게 수요 대응 생산량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그 돌아가는 그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에도 미국이 그 제약이론 경영을 그 국가 자체로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미국의 행보는 다분히 제약이론 경영을 실현하는 것 같다. 자국의 스루풋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달러 기축통화 패권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스루풋을 미국은 증가시켜야 한다.
또 미국이 그 국가 스루풋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이나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제 싼 인건비와 비용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달러 기축통화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의 오위를 수용해야만 한다. 이 그 미국의 현재와 미래의 오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커플링 해야 한다. 이렇게 저기 대립 관계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이란 걸 얘기를 여기서는 말 표현이 없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중국의 이 싼 물건을 수입을 해서 소비를 국민들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 수 있는데요. 이런 대립 관계에서 미국이 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느냐, 중국하고 커플링을. 그것은 결국은 달러 패권을 넘어서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비를 뛰어넘는 전략을 착안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디커플링의 행보는 미국의 산업을 재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고용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리쇼링 작업을 오바마 때부터 사실상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제 원자적 가격 상승의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인프레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IRA 인플레이 저감법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은 그와 동시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 윈윈 전략은 무엇이냐? 아니, 그것보다는 한국의 생존 전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문제로 다가오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미 저는 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바벨 전략이라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리스크를 극단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과 극단의 리스크를 혐오하는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미국 강달러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풀어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중국 미중 간의 대립은 결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과 미국의 스루풋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부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자국 이기주의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국익이라는 거죠. 그 국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에서는 도덕적으로 그게 이기주의다, 뭐 이타주의다 이런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미국이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을 했는데, 1위 두목자리를 뺏기려는 두목은 이 조폭세계에서도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조폭세계는 국제 정치는 조폭세계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패권을 1위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럼 뭐냐 그러면은, 전쟁의
이 전운을 우리가 그 지금 경제 전쟁이든 실질적인 물리적 전쟁이든 전쟁 중에 있는 거고 실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